안녕하십니까. 청라에서 국어하고 있는 임수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보게 될 원미동 시인이라는 작품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보기부터 한번 봐봅시다. 2번 보시면 지금 이 소설의 기법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하나 하고 있어요. 자, 서술자에 대한 정보를 좀 주는 겁니다. 자, 독자 입장에서 그 서술이나 논평을 믿기 어려운 서술자를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라고 한다. 믿을 수 없는 서술자다. unbelievable narrator인가?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서술자가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지. 뭐 서술자가 어린아이다. 이 작품에서 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서술자에서 어린아이는 대체로 그 자신이 사건의 중심이기보다는 어른들의 세계에 대한 관찰자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우리 작품에서 서술자가 관찰할 거라는 걸 볼 수가 있어. 일반적으로 어린아이 서술자는 어른들과 달리 순수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에 어른들의 세계를 제한적으로 인식하지만 관찰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대부분 얘기가 될 것 같아. 자, 뭐예요? 다 알지는 못함. 그쵸? 어린아이 상식으로는 뭐 이해 안 가거나 이해가 안 되는 어른들의 세계에 대해서 그냥 관찰만 한다는 거야. 자, 그렇게 제한적 인식이 있고요. 때로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조숙한 바탕으로 뛰어난 사리분별력을 보이기도 한다. 또 뛰어난 관찰력을 보이기도 한다. 반면에 또 자, 그걸 통해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른들의 세계가 지닌 어른들의 부조리함을 다룰 수 있답니다. 폭로를 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 안의 사건에서는 이 어린아이 서술자가 어떤 인물들을 관찰을 하고 있고 그것을 이 두 가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뛰어난 관찰력으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도 있을 거고 하면서 어른들 사이에 이 부조리함을 폭로하는 이야기다. 사건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좀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원미동 시인.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을 때는 어떤 거예요? 뭔가 좀 그 토막을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토막을 나눠 가면서 마치 자습서처럼 좀 정리를, 그러니까 쉽게 비유하면 자습서예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하는 버릇을 들이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냥 본문을 스르륵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소설이라고 하는 것도 엄연히 지문이니까. 그냥 읽고 나서 이런 내용인가 보다 한 줄 딱 도출되려고 하는 공부가 가장 위험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건 토막을 나누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인물들의 반응이 어떠며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쵸? 자, 봅시다. 원미동 시인에게는 또 다른 별명이 있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보게 되는 이 원미동 시인의 이 정보를 봅시다. 퀭한 두 눈에 뿌수산 머리칼, 사시사철 깨입고 다니는 물들인 군용 점퍼, 희끄무레하게 달아빠진 낡은 청바지, 이런 것들이 밤중에 보면 몽달 귀신 같다라고 해서 미용사 경자 언니가 맨 처음 그를 몽달 씨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좋아. 몽달 시인의 그 외양이었대. 굉장히 초라하죠. 추레하단 말이야. 응? 외관이 추레한 사람이야. 자, 그래가지고 별명이 붙었대. 경자 언니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를 좀 경멸하듯이 어린애 다루듯 함부로 하는 게 보통인데 그 까닭은 그가 약간 돌았다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한대. 몽달 씨에 대한 사람들의 세간평이 나왔어. 세간평. 그지? 세간평은 아주 이상하게 봐. 부정적으로 인식해. 그지? 좀 모자란 사람이다. 세간평은 그래. 아이고, 미안합니다. 자, 세간의 평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한단 말이야. 자, 언제부터 어떻게 살딱 돌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보통 사람과 다른 것만 틀림없었어. 몽달 씨는 무궁화 연립주택 3층에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베란다에 화분이 유난히 많고 세 장에 3개나 달려있는 몽달 씨 집은 동네에선 드물게 에어컨이 윙윙 돌아가는 우자 집이었대. 시내에서 하나뿐하는 노인이 늙음하게 젊은 마누라 얻어가지고 아기자기 살아보는 판인데 결혼한 채 형 집에 있지 않고 새살림 재미에 푹 빠진 아버지 곁으로 옮겨온 막둥이였답니다. 이게 몽달 씨가 이제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외적인 환경이죠. 그치? 자, 근데 그것부터가 팔불출. 아주 그냥 모자란 짓이라고. 자식 사랑만 이렇게 하지 자식 망치는 팔불틀 짓이라고 강남부동산의 고흥댁 아줌마가 욕을 했었는데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왜 바보짓이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라고 우리 보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서술자가 어린애였잖아.
어린애에서 알지 못하는 것도 있다며. 이게 제한적 인식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어때요? 몽달 씨에 대한 세간평을 좀 들려줘. 뭐 어떤 사람이랑 약간 모자라다. 그리고 집에서 좀 싸고 돌았다. 쉽게 얘기하면 어릴 때 같이 데리고 있어 키웠다. 늙음하게 얻은 막둥이여가지고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죠. 원미동 시인의 이 몽달 씨의 별명의 유래, 거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의 세간평, 이 부분이었어요. 자, 그런 몽달 씨에게 친구가 있다면 아마 내가 유일 것이다. 아하, 자, 서술자가 친구야. 누구랑? 몽달 씨랑. 몽달 씨 나이가 27이라니까 나보다 20살이나 많지만 우리는 엄연히 친구다. 이건 나의 인식이지. 믿지 않겠지만 내게는 또 근데 남자친구가 또 하나 있대. 27짜리. 누구래? 형제 슈퍼의 김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또 하나의 내 친구다. 근데 그 사람은 뭐 원미동 반장으로 누구보다 씩씩하고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인식하네요. 이 부분은 어때요? 몽달 씨랑 나랑 친구고 또 하나의 친구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몽달이랑 나랑도 친구고 김반장이라는 사람의 또 이런 정보를 주고 있어. 나는 매일같이 근데 그 사람이 어떻대? 재미있는 사람이래. 자, 그래서 나랑 그 사람이랑 계속 깔깔거리는 재미로 농담하면서 하루를 보내지 했는데 요즘은 내가 의자에 앉아있어도 전처럼 웃기는 소리를 해주거나 쭈쭈바 따위를 건네주는 그런 친절함이 없이 퉁명스러워졌답니다. 근데 그 까닭은 나는 환히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한다. 아하, 서술자가 알고 있지만 짐짓 약간 뛰어난 관찰력을 모르는 척하는 그런 부분이죠. 기법적으로 우리 보기에서 다뤘다면. 자, 근데 아직 뭐 무슨 부조리함 이런 얘기 관련된 얘기는 없어. 그치? 단지 인물들의 평과 나에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있을 뿐이야, 관계를. 자, 근데 이제 이 김반장이 왜 나한테 퉁명스러워졌대? 내가 짐작하는 건 우리 집 셋째 딸 선옥이 언니가 지난달에 서울 이모집으로 훌쩍 떠나버렸기 때문이고, 김반장이 왜? 선옥이 언니 좋아했나봐. 그래서 좋아 지내는 것은 온 동네가 다 아는 일이지만 싱숭생숭하더니 이모네 옷가게 도와준다고 서울로 가버린 거지. 그리고 그 언니는 얼굴이 아주 이뻤어. 그래서 개체에서 용났다 해서 과언이 아닐 만큼 지지공생 우리 집에 두고 보기로는 아까운 편인데 그 지지공생 지겨 맨날 뚱하던 그런 언니를 김반장이 좋아했었는데 이제 그 언니가 떠나니까 나한테는 좀 쌀쌀 맞아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김반장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어요. 몽달 씨는 세간 사람들은 좀 모자라다, 그리고 집안 헐뜯고 뭐 이런 게 있었지만 김반장은 그래도 몽달 씨랑 나랑 친구고 김반장은 나랑 친한데 또 나는 친구인데 약간 재미있는 사람이었는데 또 최근에 쌀쌀 맞아졌다라는 걸 내 나름의 관찰로 지금 인물들 평가를 하고 있는 대목이었죠. 오케이. 자, 중략 부분 줄거리 봅시다. 아직 사건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잖아. 사건 분명히 일어나게 돼 있는데 소설에서. 자, 보겠어요. 나는 몽달 씨랑 형제 슈퍼 김반장을 셋이 친구처럼 지내는데 근데 김반장이 일방적 관계를 암시하는 게 하나 있다. 뭐예요? 몽달 씨를 부려먹는데, 일꾼처럼. 근데 어느 날 몽달 씨가 뭐예요? 위기에 처해서 불량대들한테 쫓겨서 막 형제 슈퍼를 찾았는데 김반장이 어때버렸어요? 자신에게 피해가 될게 싶어. 아하, 소시민적인 모습이네. 몽달 씨를 매몰차게 쫓아내버렸답니다. 위선적이거나 이런 모습이죠. 서술자가 어린아이라서 조숙한 시선으로 뭐 폭로하는 대목은 아마 이거랑 좀 관련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보기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지. 몽달 씨는 불량배들한테 얻어맞고 근데 알아 누웠다가 열흘쯤 지나가지고 형제 슈퍼에 다시 나타나 아무렇지 않게 김반장 일을 돕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김반장은 몽달이를 위기에서 모른 척하는 모순적인 사람이고, 몽달이는 어떤 사람이야? 그래도 다시 일하는 약간 호구 같은 사람으로 비춰줘. 그쵸? 그럼 서술자는 이제 어떻게 인식하는지 좀 보면 되겠죠? 자, 그날 밤에 난 여기서 앉아서 다 봤어요. 뭘? 김반장이 아저씨를 쫓아내는 것. 그러니까 서술자가 이 사건을 목격했을 거라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이 사건을 목격해버렸어. 이 김반장의 위선적 모습을 봐버렸나봐. 그래서 순간 몽달 씨는 정색을 하고 내 얼굴을 쳐다봤대요. 쳐다봐가지고 예전에 그 풀려있던 눈동자도 아니야. 까맣고 반짝인 눈이었는데 잠깐 그러다가 뭔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않을 작정인지 상처 딱지를 떼어내려고 애쓰는 척, 약간 모른 척 하고 있죠. 모른 척. 그치? 그래서 나는 더욱 바싹 다가앉았대요. 김반장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누가 평가하는가? 이제 서술자가 판단한다. 뭐야, 서술자가 부조리한 어떤 것을 더 본다며, 보기에서. 여기서 이제 내가 그렇게 판단하게 됐죠. 알아챘어. 그렇죠? 하니까 몽달 씨는 아니래. 근데 내가 계속 다그쳤대. 그렇죠, 맞죠?
몽달씨는 계속 모른 척해. 근데 나는 알고 있어서 이런 반응을 보여. 바보같이 기억상실도 아니면서 다 알면서 나는 자꾸만 약이 올라 견딜 수 없는데도 몽달씨는 마냥 딴점만 피우고 있었다. 딴점만. 그래서 몽달씨가 이런 얘기한대. 슬픈 시래. 자기가 이런 시를 알고 있는데 슬픈 시래. 들어볼래? 하니까 야, 씨, 내가 무슨 그런 시 듣고 싶어 할 줄 알고 하면서 내가 쭉 삐쭉 이렇게 있으니까 몽달씨는 시를 읊어준대. 어떻게? 마른 가지로 자기 몸과 마음에 바람을 들이는 저 은사시나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마른 가지로 이 바람을 맞아들이는 거죠. 어떤 시련을 맞아들이는 그런 조지. 그게 뭐라는 거야? 박해받는 순교자 같대. 다시 보면 박해받고 싶어하는 순교자 같대. 일종의 박해를 받는 그런 거를 은사시나무로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그런 시인가 봐요. 맞니? 그치? 너 글씨 알지? 자, 이것까지 나는 다 외웠으니까. 몽달씨가 꾸깃꾸깃한 종이 꼭지를 내기로 내밀었어. 그래서 아주 슬픈 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몽달씨는 이 시가 슬프다는 걸 알고 있어. 은사시나무가 이런 박해받고 싶어하는 순교자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니까 슬퍼해. 슬플 줄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시는 전혀 슬픈 것 같지 않은데 이건 내 인식이지만 나는 눈물이 날라고 했대. 바보같이. 뭐야? 다 알고 있으면서 이 시를 이해할 정도로 몽달씨가 슬프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인데 박해받는 거, 고통받는 거 알고 있는 사람인데 모르는 척 하나 보다라고 내가 알기 때문에 뭐야? 바보 같은 몽달씨다. 약간 흑우처럼 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내 인식이 자 변화를 했어요. 어떻게? 김반장은 좋은 친구였다가 나쁜 사람으로 나한테 이제 인식이 돼. 왜? 몽달씨는 모른 척 했기 때문에. 근데 몽달씨는 다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하는 그런 약간 사람으로 비춰져서 나에게 연민을 던져주게 된 거죠. 나의 인식이 변하게 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여기까지죠. 자, 1번. 아니, 그러면 보기부터 판단해보자. 보기 읽었으니까. 자, 1번. 자신보다 동네 사람들이 이러한 사건을 서술한다는 점 관찰자. 그쵸? 내 위주의 얘기가 아니잖아. 이니 지금 주인공이 아닌 것 같죠? 관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보기랑 호응을 하니까 괜찮아요. 2번. 공대 아줌마 말 나 이해하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제한적 인식.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보기랑 엮어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이해하면 되잖아. 여기 부분이죠? 여기 부분이잖아. 자, 그 다음에 3번. 27짜리 남자가 친구로 지낸다면서 어른들과 같은 순수한 시선? 아니, 그게 순수하다라는 어떤 의미가 어딨어. 그냥 숫자가 몽달씨랑도 잘 어울리고, 맞니? 뭐 그런 거지. 그냥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지. 무슨 친구로 지냈다 해가지고 뭐 순수하다 이렇게까지 볼지는 힘들지 않을까요? 그쵸? 왜냐, 내가 관찰해가지고 무슨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없기 때문이야. 내가 나름대로 정의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친구였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치? 이건 그냥 정보지. 그냥 이건 그냥 정보야. 무슨 내 서술자에 대한 서술자의 판단이나 심리가 나와 있지 않잖아. 이런 친구 관계에 대해서. 그치? 남들은 뭐라 하지만 나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잖아. 그죠? 그냥 심리가 없고 그런 거에 관련된 정보만. 이건 정보만 주어지기 때문에 친한 친구구나 이렇게만 봐야죠. 그렇죠? 이렇게 3번이 되겠죠. 4번. 김 반장이 몽달씨에게 한 일을 잘못된 일이다 판단한다는 점에서 사리 분별력.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김 반장이 자신에 대한 태도가 변한 이유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다. 맞지? 다 알지만 그래서 나이에 비해 조숙함을 지었다. 다 사건과 호응하도록 되는 기법이니까 이거를 오히려 빨리 읽어버린 거예요. 보기. 우리가 보통 보기 참고하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작품 내용하고 어쨌든 간접적 영향관계를 준다라는 거고, 그것이 특히나 작중 서술자나 인물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정보라면 반드시 받아 먹어서 그 사건을 파악하는데 써먹으시면 훨씬 더 소설이 능숙하게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1번 OX네요. 몽달씨 별명에서 좁은 사람들은 당연히 걔를 경멸하고 있었지. 모자라다며. 그 정보 부분 앞부분 보시면 될 거예요. 슬픈 시의 은사씨 나무는 당연히 몽달씨를 상징한다. 맞고요. 몽달씨가 김반장이 그에게 한 일을 의미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바보같이 다 알고 있었으면서 그 심리 놓쳐는 부분이 있지. 동그라미 되겠어요. 자, 3번. 이 작품에서 그렇죠. 김반장에 대한 나의 평가는 그날 밤 어떤 날이었어? 중략 부분 줄거리 그거였지? 몽달씨가 불량배들한테 쫓긴데 김반장이 외면하는 그걸 내가 목격했다잖아. 다르게 나타났지. 그래서 그날 밤 이전에 나는 나보다 20살이나 많은 김반장 친구다. 씩씩하고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해서 둘이 잘 지냈었어. 하지만
그날 밤 이후 나는 그를 나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해서 인물 평가가 이렇게 바뀌는 소소한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는 그런 소설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시겠죠? 이렇게 모의고사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지금 부록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사건 파악을 항상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건 파악이란 게 그냥 이렇게 쓱 읽어가지고 이거 주제가 이건가 보다 이렇게 돼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풀 때 어떻게 돼요? 돌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면도 깎듯이 공부해야 돼요. 계속 어우씨 여긴가 나름대로 파악을 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뭐 엄청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주로 이렇게 선생님 그러면 토막을 어디 경계에서 나눠야 될까요? 뭔가 대상이라고 하는 거나 주요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게 달라진 축, 그쵸?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한 문단 한 문단 이렇게 지금 끊어져 있는 걸로 그냥 저는 나눴습니다만 기묘하게도 딱 그게 뭐야? 하나는 몽달씨에 대한 정보, 그 다음 토막은 김반장에 대한 정보, 나와의 관계 이런 걸 얘기했고, 그치? 그러다가 중략 부분에 사건이 벌어지고 그거 이후 나의 반응이 변함으로 이 지문이 구성되어 있잖아. 이렇게 세 파트로 쪼갤 수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쪼개보는 훈련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설은 점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저는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2023년 9월 모의평가부터 평가원, 작년 모의평가부터 9월 우리 고3 선배들이 한 그때부터 소설이 은근슬쩍 선지가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틀리고 있는 일치 문제 작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의 정보화, 마치 문학의 비문학화가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지금 소설 쪽이 될 거라는 지금 추산들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건 파악하는 훈련들을 미리미리 해두는 거란 말이죠. 문제 유형이 엄청 달라진 게 아니야. 신유형이 생긴 건 아닌데 그 선지들이 복잡하게 논리적 관계를 묻고 있어. 사건이나 인물들 사이에 이렇게 일어난 거에 선후 관계를 따져서 논리적 판단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일치 하나 틀린다라고 하는 게 사실 나중에 가면 이게 근간이 돼서 치명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처럼 무슨 문학으로 시간 번다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훈련이 돼 있는 애들이나 시간적인 요소를 아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